12월 30일 한일위안부 합의가 체결되자마자 대학생들은 평화의 소녀상 옆에 자리를 펼치고 노숙농장에 들어갔다. 그들은 벌써 소녀상 옆으로 가서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쳤고 소녀상 이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사과는 듣지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대학생들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겨울 한파를 이겨내며 비닐과 침낭만으로 소녀상 옆을 지켰다. 영하 18도라는 기록적인 추위가 잠시 한껏 꺾였다. 1월 26일 따뜻한 음료수를 사들고 기자가 농성 장소를 찾았다. 소녀상 옆 농성 장소에는 대학생 10명이 무릎 던져있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음료수를 건네주자 학생들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는 바위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노래로 수요집 때 참가자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다.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로서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의미로 함께 부른다고 한다. 그렇게 음료를 덕분에 그들과 같은 장르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에 낄 수 있었다. 어디서 왔느냐는 물음에 잠시 멈칫했다. 기자라는 신분은 그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내 학교 신문사 기자라는 것을 밝히자 학생들은 반가워했다. 우리들의 노력을 사람들에게 더 알릴 수 있어서 환영이라고. 그리고 학교 신문사 기자라는 게 좋다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자니 담요를 덮지 않은 부분이 꽤 쌀쌀했다. 활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묻고 싶었는데 연신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매일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밝게 웃었다.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부분 대학생연합 소속 이들은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도 사업 진행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연합 소속인 할아버지는 얼마도 소녀상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고 한다. 그녀는 이 활동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었다. 연신 힘들겠다라는 말을 하는 기자를 향해 매일 오니까 이제 내 집같이 편하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물론 개인 신분으로 찾아와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도 있다. 소녀상 옆에서 만난 한 학생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16학번 학생이었다. 뉴스나 SNS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한 그는 시간이 날 때 소녀상을 계속 찾는다고 한다. 이들과 함께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주 참여해 다른 학생들과 친해진 경우다. 잠시 추위가 어수선해졌다.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파란 목도리를 한 그들은 차례로 와서 대학생들에게 음료수와 핫팩을 건넸다. 한 야당의 청년위원이라고 밝힌 그들 또한 대학생들이 부르는 바위처럼을 들으며 따뜻한 대추차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곧이어 그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학생들을 찾았다. 이미 토요 집회 때 경력차 한번 전문했다는 그는 학생들에게 밤새 얼어죽지 마세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며 그게 미안했다고 다시 학생들을 찾았다고 한다. 학생들은 농성 시위하는 학생들이 아닌 평범한 대학생들로 돌아가 취업난 등 자신들의 고충을 국회의원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썩 내켜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 이야기 무리에 섞이지 않은 한 학생은 정치인은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함께 한다면서 잠깐 자리만 잠깐 차지했다고 보여주기 시작한 그들의 모습이 좋게 보였다. 비정규직 뒤에 차 밖으로 나온 승용차의 운전자가 12월 30일 한일위안부 합의가 체결되자마자 대학생들은 평화의 소녀상 옆에 자리를 펼치고 노숙농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잠시 소녀상 옆에 지키며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쳤고 소녀상 이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사과는 듣지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대학생들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겨울 한파를 이겨내며 비닐과 침낭만으로 소녀상 옆을 지켰다. 영하 18도라는 기록적인 추위가 잠시 한껏 꺾였다. 1월 26일 따뜻한 음료수를 사들고 기자가 농성 장소를 찾았다. 소녀상 옆 농성 장소에는 대학생 10명이 무릎 던져있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음료수를 건네주자 학생들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는 바위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노래로 수요 집회 때 참가자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다.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로서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의미로 함께 부른다고 한다. 그렇게 음료수 덕분에 그들과 같은 담요를 덮고 그들의 이야기에 낄 수 있었다. 어디서 왔느냐는 물음에 잠시 머뭇거렸다. 기자라는 신분은 그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학교 신문사 기자라는 것을 밝히자 학생들은 반가워했다. 우리들의 노력을 사람들에게 더 알릴 수 있어서 환영이라고. 그리고 학교 신문사 기자라면 더 좋다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자니 담요를 덮지 않은 부분이 꽤 쌀쌀했다. 활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묻고 싶었는데 연신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매일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밝게 웃었다.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다. 연합들은 순서를 정해 서로 돌아가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연합 소속인 한 학생은 얼마 전 소녀상 지킴이 일과 관련해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고 한다. 그녀는 이 활동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자신에게 물어보라며 웃었다. 열심히 힘들겠다라는 말을 하는 기자를 향해 매일 우리가 이제 내 집까지 편하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물론 긴 신분으로 찾아와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도 있다. 소녀상 옆에서 만난 한 학생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입력학번 학생이었다. 뉴스나 SNS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한 그는 시간이 날 때 소녀상을 계속 찾는다고 한다. 이들과 함께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주 참여해 다른 학생들과 친해진 경우다. 잠시 추위가 없어서 늦었다.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파란 목도리를 한 그들은 차례로 와서 대학생들에게 음료수와 핫팩을 건넸다. 한 야당의 청년위원이라고 밝힌 그들 또한 대학생들이 부르는 바위처럼을 들으며 따뜻한 대추차를 나누기 시작했다. 곧이어 그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학생들을 찾았다. 이미 토요 집회 때 격려차 한번 방문했다는 그는 학생들에게 밤새 얼어 죽지 마세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며 그게 미안했다고 다시 학생들을 찾았다고 한다. 학생들은 농성 시위하는 학생들이 아닌 평범한 대학생들도 돌아가 취업한 등 자신들의 고충을 국회의원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썩 내켜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 이야기의 무리에 섞이지 않은 한 학생은 정치인은 그만왔으면 좋겠다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함께 한다면서 잠깐 자리만 잠깐 찾았다가 가고 보여주기식인 그들의 좋게 모습이 좋지는 아닌득은 지난 4월에 12월 30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타결되자마자 대학생들은 평화의 소녀상 옆에 자리를 펼치고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그때는 밤새 소녀상 옆을 지키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쳤고 소녀상 이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사과는 듣지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대학생들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겨울 한파를 이겨내며 100일간 침낭만으로 소녀상 옆을 지켰다. 영하 18도라는 기록적인 추위가 잠시 한풀 꺾였다. 1월 26일 따뜻한 음료수를 사들고 기자가 농성 장소를 찾았다. 소녀상 옆 농성 장소에는 대학생 10명이 무릎 던져있지 않죠. 공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음료수를 먹는 기자 학생들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는 바위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노래로 수요 집회 때 참가자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다.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로서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의미로 함께 부른다고 한다. 그렇게 음료수 덕분에 그들과 같은 담요를 덮고 그들의 이야기에 낄 수 있었다. 어디서 왔느냐는 물음에 잠시 머뭇거렸다. 기자라는 신분은 그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학교 신문사 기자라는 것을 밝히자 학생들은 반가워했다. 우리들의 노력을 사람들에게 더 알릴 수 있어서 환영이라고. 그리고 학교 신문사 기자라면 더 좋다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자주 당황스러웠지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자니 담요를 덮지 않은 부분이 꽤 쌀쌀했다. 활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묻고 싶었는데 연신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매일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밝게 웃었다.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다. 연합들은 순서를 정해 서로 돌아가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연합 소속인 한 학생은 얼마 전 소녀상 지킴이 일과 관련해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고 한다. 그녀는 이 활동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자신에게 물어보라며 웃었다. 열심히 힘들겠다라는 말을 하는 기자를 향해 매일 오니까 이제 내 집까지 편하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물론 긴 신분으로 찾아와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도 있다. 소녀상 옆에서 만난
만난 한 학생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인력 한 학생이었다. 뉴스나 SNS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한 그는 시간이 날 때 소녀상을 계속 찾는다고 한다. 이들과 함께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주 참여해 다른 학생들과 친해진 경우다. 잠시 추위가 수선해졌다.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차랑 목도리를 한 그들은 차례로 와서 대학생들에게 음료수와 핫팩을 건넸다. 한 야당의 청년위원이라고 밝힌 그들 또한 대학생들이